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건을 승낙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의 마음으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승낙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과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불쾌하지 않게 말하려고 해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소한 잔소리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남편 걱정을 자꾸 하고 심지어 남편이 요즘 살이 빠진 거 아닌가, 뭔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는 것은 싫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1년이나 2년차 정도까지인가 참아줬고 3년 정도 되고 나서는 타협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있잖아, 항상 정말 고마워. 아니요, 저도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마땅하죠.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 아들이 정말 멋진 사람을 데려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지라도 역시 그런 말은 반가운 법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날도 있는가 하면 부딪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얘야, 잠깐 와볼래? 약간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거실에 계신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가니 진지한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거기서 차를 홀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가리킨 것은 제가 점심으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것 중에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 또한 시어머니가 사용해도 좋다고 한 식재료를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재료를 써도 된다고 했지만 왜 이런 요리를 한 거야? 쓰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참고로 이날 만든 건 연어 오일 파스타였습니다. 파스타면과 연어가 있어서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연어는 회로 먹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점심을 해달라고 부탁해온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에 대해 불평을 들을 이유는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지만 점심을 해달라고 한 것은 어머니잖아요. 게다가 쌀 주문한 게 아직 안 와서 파스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해도 보통은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하잖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잖아요. 아무튼 안 드실 거면 제가 먹을게요. 시어머니는 몹시 억울한 얼굴을 하고선 결국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느끼하잖아. 그래요? 저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맛 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제가 먹을게요. 너 나한테 말하는 거 맞아? 맞는데요? 그래, 그런 태도로 계속 말해봐. 그래요, 그럼. 더 말하라고 하니 더 말해도 되죠? 뭐? 만약 제가 어머니께 점심 좀 차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똑같은데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짐작해서인지 남편은 항상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가 옥신각신 하는데 관여하고 싶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관여하면 짜증이 났을 텐데 남편은 관여하지 않았기에 그나마 저는 열심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3년 차쯤 됐을 때는 타협도 했다고 했지만 거기서부터 몇 년이 지나면 관계는 달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뭔가 시어머니랑 싸우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6년 지나서는 심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다퉜고 내용은 사소한 것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보살피긴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혼을 권유받은 적도 물론 있었지만 뭔가 지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혼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산 지 10년째 되는 날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벌써 10년이 지났네? 이제는 완전히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단다. 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말을 들어서 저는 당황해서 얼었습니다. 항상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 이거 내 마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것은 명품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고마워서 주는 내 선물이야. 이렇게 비싼 거 못 받아요. 괜찮아. 항상 신세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너무 고마워. 평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줬을까? 의문은 깊어질 뿐이었지만 그냥 그때는 단순히 기뻤습니다. 저는 갈대 같은 마음이라 그런 걸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에 남편도 반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여보랑 어머니가 사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자긴 뭐 없어? 응? 나는 사랑을 줄게. 남편에게는 특별히 받은 게 없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 좋아진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시어머니 방으로 세탁했던 옷을 옮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긴 산책을 갔다 왔었습니다. 분명 피곤했을 겁니다.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걷고 있을 때 건방진 것. 네? 저한테 한 말인 줄 알고 놀랐지만 아무래도 잠꼬대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잠꼬대를 안 하셨는데 계속 뭔가 투덜투덜 했습니다. 너 따위에게 아들을 준 게 잘못이었어. 이 집에서 나가! 잠꼬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시험 삼아 시어머니가 일어나시지 않을까 해서 발소리를 냈지만 일절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뒤척이면서 너 따위는 평생 노예로 써버릴 거야 라고 잠꼬대를 하고는 다시 코를 골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목걸이를 준 게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색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걸이를 선물하다니. 함부로 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순순히 받고 기뻐했었는데
현실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꼬대라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걸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남편과 싸운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신경질적인 모습에 제가 화를 내고 만 것입니다. 저희 둘의 중재에 들어가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싸울 거야? 애도 아니고 그만 싸워라. 각자 얘기 들어보고 잘잘못 가려줄 테니 너부터 따라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중재를 해준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명씩 얘기를 하기 위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저는 어차피 남편 편을 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게 싫어서 되도록 남편과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일도 있었던 탓인지 시어머니의 언행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 방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방문 앞에 서서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이때 일단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방문 틈 가까이에 폰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제 욕을 둘이서 끝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너 왜 쟤랑 티격태격하니? 쟤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보통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쟤한테 짜증나고 해서 그 마음은 이해해. 그러면서 저번에 목걸이는 왜 준 거예요? 신경의 변화라도 있어요? 아, 그거? 사실 선물 받은 거야. 옛날에 친척 이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비싼 것 같았고 뭔가 나중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선물로 주셨어. 아, 그런 거구나. 비싸 보이던데 팔면 용돈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준 사람과는 아직 만나기도 하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만날 때마다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지 보거든. 난 목걸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 만날 때만 끼면 되고, 그리고 저렇게 선물 주면 쟤도 좀 더 나한테 잘할 거야. 봤지? 목걸이 받고 기뻐하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선물만 주면 뭐든지 할 느낌이에요. 저도 선물 공세 좀 하려고요. 맞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에게 순종적인 아내가 될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참아야죠. 듣고 있는 동안 머리가 지끈 아파왔습니다. 역시 시어머니의 행동에 이유가 있었고 잠꼬대, 목걸이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따지려 들면 어차피 변명만 늘어놓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몰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남편과 이혼하고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녹음 중인 폰은 챙기고 다음으로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네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내로서 남편 대우도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설교는 어차피 제 편인 듯 하면서 결국 남편 편이었기에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목걸이는 친척한테 받은 거라고 했고 심지어 그 친척을 만날 때는 차고 만난다고 했으니 일단 그 친척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며칠 후 저는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혼자 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척은 제가 갔더니 많이 놀랬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녹음한 걸 들려주었더니 엄청 화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셔서 뭔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호통을 치시고 속이 후련하신지 전화를 끊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혼 신고 서류도 준비했겠다 싶어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뭐가요? 그건 너가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목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정 떨어지구나. 당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있었어? 마음의 표시를 그렇게 되갚아. 참나, 어이없네. 그럼 반대로 묻겠는데 나한테는 그래도 돼? 무슨 말이야? 저는 화가 나서 얼마 전 녹음한 음성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안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번에 두 사람이 했던 대화예요. 저를 마구 헐뜯었죠? 어머니? 아니야, 이거 목소리가 다르잖아. 정신이 나갔는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 네가 조작한 거지?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들어도 목소리 맞는데 내가 이런 걸 왜 조작해? 이제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혼 서류를 두 사람의 눈앞 테이블에 놨습니다. 됐고, 이거나 써줘. 뭐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더 이상은 무리야. 이해되지? 당신이 내 욕을 어머니와 함께 하는데 같이 살 순 없어. 진심이야? 일일이 내 의사 확인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빨리 써서 도장 찍어줄래? 있잖아, 너 같은 사람은 이혼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아니요, 여기서는 저는 미치고 말 테니까 좋든 안 좋든 떠날 거예요. 그것보다 어머니 힘들죠? 뭘?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 후 남편이 여러 가지 말을 해왔는데 제 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나 돌봐왔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누구나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내기로 했고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무리라 요양원으로 갈지 말지 의논했지만 시어머니가 거부하면서 매일 다툰다고 합니다.